10가지 질문으로 선생님들의 생활체육을 알아보는 시간, 임용 탱캐셔입니다. 자, 오늘은 과학 선생님 김도현 선생님을 모시고 필라테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도현 선생님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지정중학교 3학년 담당하고 있는 과학교사 김도연이고요. 저는 3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이고 나이는 26살입니다.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2번, 3번씩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군요. 필라테스는 어떤 것인가요? 일단 필라테스는 이제 되게 요제프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만든 이름으로 지금 사람 이름 따가지고 필라테스라고 이름이 붙여진 운동인데요. 이제 이 요제프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체육교사였대요. 근데 이 체육교사로 활동을 이제 하다가 전쟁이 났을 때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포로들의 뭐 재활이나 이제 운동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운동법을 새로 고안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 변형되어가지고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라테스라는 게 이 창시자의 이름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또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좀 교도소에서 포로들을 계속 누워만 있으면 이제 몸이 쇠약해지니까 이 쇠약해지는 거를 인도적 차원에서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필라테스라는 이제 운동 방법을 고안해서 운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이 좋아서 이게 계속 진행이 돼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필라테스 형태로 발달을 했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런 이제 건강에 좋은 필라테스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원래 엄청 운동을 싫어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집에서도 혼자 꾸준히 뭐를 하긴 했었어요. 뭐 유튜브를 보고 간단히 스트레칭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아니면 사이클을 타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유산소 운동을 제가 스스로 하기 쉬웠는데 근력 운동을 스스로 혼자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근력 운동을 시작할까 하다가 이제 필라테스가 요즘 되게 뜨는 운동이기도 하고 이제 근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막 불면증도 되게 심하고 이제 평소에 뭐를 특별히 하는 게 없는데도 쉽게 피로해져서 근육을 키워서 몸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유산소 운동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근력 운동을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제 근력 운동을 못 하고 있다가 어떤 신체적인 측면 또 정신적 측면에서는 어떤 불면증 그리고 계속된 피로함 이런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필라테스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그런 어떤 신체적 전신적 발달을 위해서 필라테스를 하게 됐는데 이 필라테스의 특성과 효과가 과연 있었나요? 필라테스의 큰 특성은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필라테스 호흡법이 기본이 되거든요. 필라테스 호흡법이란 이제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를 팽창시키고 그리고 숨을 크게 내쉬면서 이제 배를 이제 배랑 등이랑 붙인다는 느낌으로 배를 강하게 조여주는 그런 호흡법인데 이 호흡법을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운동 동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복부에 힘을 주면서 이제 복부의 힘을 중심으로 다른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필라테스를 좀 더 알아보니까 이제 아랫배랑 엉덩이를 이제 파워하우스라고 명칭을 한대요. 그래서 이 파워하우스를 에너지의 원천으로 여겨서 운동하는 게 필라테스의 특성이고 이제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엄청 오래 한 게 아니라서 큰 효과를 본 건 아니지만 어떤 효과들이 있냐면 평소 쓰지 않는 근육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근력 강화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작할 때 바른 자세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제 근육만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다 맞추면서 예를 들어서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한다든지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한다든지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자세 교정이나 체형 교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더 찾아본 바로는 몸의 이제 재활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감소 등에도 효과가 있는 운동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도현 선생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필라테스 효과에 대해서 이제 호흡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근, 이 배 속에 이제 복근 호흡이라 하죠. 그래서 이 배를
숨을 쉬어서 이 갈비뼈가 팽창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호흡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 이 가슴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얇은 숨이라고 하는데 이 가슴만 쓰는 거는 깊은 호흡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부에 숨을 쉬어서 이 산소가 온몸에 흐르도록 할 수 있는 이런 호흡법을 이제 배우게 된다. 그래서 이 호흡법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호흡법을 해서 이 배가 팽창해서 이 안에 근육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 숨을 쉬는 근육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과 관련된 근육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여지는 근육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근육을 키우는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효과에 대해서도 일단 이런 그런 근력 운동을 하면서 몸의 밸런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파워하우스라고 하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어 운동, 그래서 복근, 이제 엉덩이, 허벅지 같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필라테스도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자세가 발라지고 교정이 되고 그 남이 봤을 때도 더 이뻐 보이는 자세를 교정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세 교정이나 체형 교정이 도움이 돼서 요즘 아마 친구들도 여자 연예인들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하는 거를 요즘 유행하니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게 요즘 이제 체형 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학생들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바른 자세, 좀 자세가 내가 이렇게 꾸부정하거나 좀 이렇게 어깨가 비틀어져 있는 친구들은 한번 체험해 보시면 효과가 있으면 한번 계속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알아본 걸로는 이 필라테스가 단순히 필라테스만 있는 게 아니라 기구 필라테스와 또 소고구를 사용하는 소도구 필라테스가 있다고 하는데 이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기구 필라테스랑 소도구 필라테스는 이제 사용하는 기구의 크기 차이가 있어요. 이제 기구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대기구를 사용하는 필라테스인데 대기구에는 뭐 바렐이라든지 이제 뭐 체어, 리포머, 뭐 캐딜락, 스프링보드 이런 여러 기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큰 기구들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기구 필라테스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제 각 기구들을 한 가지 방법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자세로 예를 들어 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뭐 다양한 자세들로 다양한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모든 기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구에 강한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스프링에 저항하거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스프링 또 균형을 맞추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기구 필라테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반대로 소도구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도구, 그러니까 작은 도구들만을 가지고 쉽게 필라테스를 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소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라든지 아니면 볼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그것도 어쨌든 그래도 작은 도구들을 가지고 하지만 필라테스 호흡법을 유지하고 필라테스에서 근력 운동을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필라테스의 어떤 기본적인 훈련 방법은 같으나 이제 사용한 도구가 많이 다르다라고 말해줘서 기구 필라테스는 이제 말해주신 이 큰 기구, 소도구는 이제 밴드라든가 작은 도구로 하는 필라테스를 말해주셨고, 그래서 큰 기구 같은 경우는 스프링이 달린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소도구는 이제 밴드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게 이제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령이나 큰 이제 웨이트 무게가 있는 이제 훈련은 자칫 잘못하면 몸에 이제 부상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들 수 있는 장력보다 큰 무게를 하면 부상이 올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스프링한 밴드는 내가 처음에 힘을 줬을 때 장력이 약하다가 점점점 늘어날수록 스프링이 늘어나면서 장력이 커지거든요. 일정 장력이 되면 내가 다시 힘을 놓으면 되고 그럼 또 약해지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일정하게 무거운 거는 어느 순간 내가 이제 힘이 부족하면 이제 근육이 과부하가 돼서 이제 부상이 올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필라테스를 이렇게 하셨을 때 이 필라테스의 매력 혹은 재미는 무엇인가요? 다른 운동에 비해서 이제 매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근력 운동은 예를 들어 헬스나 이런 거면 이제 폭발적인 강한 근력이나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반복적인 그런 근력을 요구를 하는데 필라테스는 그것보다는 이제 좀 더 부드러운 동작으로 이제 그거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제 안에 근력을 기르는 운동이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 매력을 느꼈고요. 또
이제 무조건 근력을 키우기보다는 거기에 플러스 몸의 자세라든지 체형을 교정하는 데 큰 효과가 있어서 저는 그거를 필라테스 매력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드러운 너희 학생들도 아직 근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필라테스나 그런 이제 부드러운 어떤 장력을 필요한 운동을 하면서 자세를 교정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제가 봤을 때 필라테스는 주로 여성들 혹은 뭐 날씬한 여성들만 하는 걸로 좀 선입견이 있는데 과연 이런 필라테스가 남성 혹은 덩치가 크거나 뭐 그런 사람이 해도 괜찮은가요? 그렇죠. 뭔가 덩치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아니면 살이 뭐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어찌됐든 같은 목표, 이제 근육을 키우고 유연성을 기르고 그리고 이제 체형을 교정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목적에 부합하다면 어느 남녀노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다니는 필라테스 이제 학원의 강사님들 중에 한 분도 남성분이시거든요. 근데 되게 잘하세요. 이제 남성분들도 이제 요즘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운동이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학생들도 내가 남자라서 혹은 뭐 몸이 너무 크고 커서 나는 저렇게 날씬하지 않아서 좀 도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선입견을 없애고 나도 뭔가 도전하는 마음으로 나도 저런 도전을 해서 건강을 찾는 의미 쪽으로 인식을 바꿔서 하면 좀 더 이 운동이 재미있고 흥미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떤 예뻐지려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내가 도전해서 새로운 걸 배워본다는 마음으로 한번 필라테스를 배워봤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필라테스를 할 때 언제 가장 재미를 느꼈나요?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근력 운동이다 보니까 하다가 중간에 되게 힘든 순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운동이 끝나고 나서의 일단 개운함이나 성취감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힘든 동작인데도 그리고 이제 균형을 맞추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 있거나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그걸 처음에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되게 바른 자세로 하고 있고 그리고 힘든 동작인데 일정 횟수를 내가 다 채우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서 이제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강사님이 오늘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은 되게 거기서 기분이 좋고 재밌습니다. 누군가 칭찬을 해주는 어떤 외부적 강화나 혹은 어떤 내가 예전에는 이 정도 이 자세 혹은 이 무게를 들지 못했는데 그걸 해냈을 때의 어떤 성취감 그리고 거울이나 어떤 내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예뻐지는 바디 이미지 이럴 때가 가장 재미를 느꼈다 하셨고 그렇다면 필라테스를 하면서 김도현 선생님의 생활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불면증이 조금 있는데 그 운동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 불면증도 많이 사라져서 요즘에는 12시 전에 깊이 잠드는 편이고요. 그리고 몸의 균형이나 자세가 내가 얼마나 틀어졌는지를 인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평소에도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이제 내가 지금 자세가 바르지 않다고 계속 인지를 하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저는 지금 오래 가는 게 아니어서 크게 막 재우진 않았지만 실제로 주변에 오래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바디를 쟀을 때 근육량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김도현 선생님의 생활의 변화가 불면증이 있으셨는데 이 운동을 하면서 좀 더 깊은 잠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낮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역시나 운동을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세 교정에 대한 이라는 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 신경을 쓰는 거죠. 내가 자세를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자세 교정해야지 하면서 점점 자세가 달라지게 됐다. 또 생활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필라테스를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떻게 안내할 수 있을까요? 저도 되게 지방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평소에 근육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가는 게 이제 내가 가서 되게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조금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고 필라테스 자체가 막 폭발적인 근육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부드럽게 근육을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운동에 재능이 없어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인들한테 들어보니까 꼭 기구 필라테스가 아니더라도 소도구 필라테스도 이제 그 근력을 강화하는 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헬스장에서도 GX 프로그램 안에 소도구 필라테스가 많이 있던데 여러분들이 접해볼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는 이제 누군가와 경쟁하는 게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신 친구거나 혹은 뭔가 배우기 너무 어렵다, 이 스포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몸이 크건 작건 간에 이게 접근성이 좋은 접근성이 좋은 운동이니까 한번 가서 체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마무리 지도록 할게요. 자, 주정규 학생들 학교 오시면 이렇게 김정은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또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정규 학생들 안녕. 안녕.